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 최근에 뭐 3분기 실적 불안, 뭐 ESS 화재, 뭐 특허 소송, 뭐 중국의 뭐 기업의 이제 뭐 파산 보호 신청 등 뭐 악재들이 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참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어, 지금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뭐 걱정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까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LG화학 쪽만 봐도 요즘 최근 가장 안 좋았죠. 배터리 3사 중에서 LG화학이 뭐 30만원도 이탈해가지고 28만원대를 갔다가 어제 전일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반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코스모신 소재가 뭐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2016년에 중국에 투자한 합작 투자한 거죠. 그래서 산동유방 코스모신 소재 유한회사에 라인 증설 투자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이게 잡히지 않는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ESS 화재 같은 경우 뭐 원인 규명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이거 한국 배터리 믿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시각들도 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이 의구심을 빠르게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ESS 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뭐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화재가 나는데 뭐 신규 발주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됐겠죠. 우선적으로. 그래서 ESS 화재는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화재가 나서 이제 가동을 중단하거나 또 혹은 뭐 LG화학 쪽에서 뭐 난징에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뭐 70% 정도만 가동을 해라. ESS 화재 부분에 대해서 90% 이상 95% 정도 가동하면은 자꾸 화재가 나니까 한 70% 정도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이제 돈으로 이제 배상하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기업에다 얘기하는데 기업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기업의 신뢰성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돈을 좀 물어주더라도 가동률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특허 소송 뭐 서로 우리 특허다 우리 기술력이 낫다 이러고 있는데 LG화학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LG화학은 이미 세계적으로 뭐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1위고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9년 이제 뭐 GM 볼트였나요? 발주 시작해가지고 뭐 꾸준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고. 그런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종합 에너지 기업에서 이제 약간 후발주자 정도로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것만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급의 이제 LG화학과 이제 특허 소송을 할 정도로 이제 기업이 기술력이 탄탄한가 보다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과거에 삼성이랑 애플이랑 소송을 특허 소송 계속 벌이면서 이제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나왔죠. 삼성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뭔데 애플이랑 저렇게 특허 소송을 계속 하는 거지? 라고 외신에서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삼성에서 갤럭시 같은 경우가 뭐 영화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마케팅을 잘하고 하니까 또 점유율도 계속 확대를 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 애플하고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대등한 기업이구나,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구나, 혁신 기업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좋아진 거잖아요. SK이노베이션도 아마 LG화학과 배터리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지 않느냐. 뭐 1년에 변호사비만 600억이 들어간답니다.
변호사비만 월 50억이라니까 한 600억 정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 돈을 감수하면서라도 저렇게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뭐 논란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끼리 싸워가지고 뭔 이득이 있겠냐 뭐 하는데 뭐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빠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 이거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15년에 홍콩의 최고 부자인 리카싱이 중국의 FDG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시장 앞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철강 회사도 그렇고 뭐 과거에 모든 산업을 일으킬 때 보조금으로 일으키잖아요. 보조금 지급을 해가지고 단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오죠. 뭐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LG화학 뭐 대표적이죠. 중국에 공장을 지어놓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자꾸 제외를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해도 이제 5종이 올라갔는데 다 이제 뭐 형식 승인까지만 가고 최종 승인에서는 탈락했다. 지들 자국 배터리 기업들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조금이 조만간 2020년 정도면 폐지가 되죠. 2020년부터 해서 뭐 단계적으로 해서 폐지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하도 말 바꾸는 게 많으니까 조금 늘리거나 뭐 뭔가 또 다른 꼼수를 쓸 수 있으니까 중국은 이렇게 되면은 상위 기업들 뭐 CATL이나 비아드나 이런 거대 기업들만 남기고 나머지 작은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못 받아서 어려워지잖아요. 다 그냥 파산시켜 버려요 중국은. 그럼 큰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더 해주고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화웨이 같은 기업이 나오는 거고 뭐 텐센트 같은 기업이 나오는 거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뭐 CATL도 이미 뭐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고 비아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위 기업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파산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이게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조금만 더 약진을 하면은 뭐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뭐 5대 기업 빼고는 뭐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나 지금 한중일이 강세인 거잖아요. 배터리 기업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해서 조달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기술력이 안 되니까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으로 GM 같은 경우가 이제 LG화학이랑 오랜 지금 뭐 10년 넘는 이제 뭐 돈독한 사이를 만들어서 이제 뭐 50대 50으로 해서 합작 조인트 벤처를 뭐 설립을 하고 있죠. 수익 뭐 50대 50으로 해서 이거는 다 GM으로 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서도 뭐 폭스바겐이 거의 뭐 신생회사라고 봐야 될 법한 이제 노스볼트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이걸로 폭스바겐을 다 충당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거는 당분간은 뭐 그 정도까지 뭐 위화감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LG화학에서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하면은 폭스바겐이 납품을 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설까지 돌았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고객을 잃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조인트 벤처 설립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꾸 조달을 하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 정도 되면은 이 조인트 벤처 그 노스볼트랑 해가지고 나오는 정도로는 되지도 않고 기술력 자체에서도 뭐 차이가 좀 나고 하다 보니까 안 쓸 수는 없어요. 당장은. 이건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는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하는 전략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추후 문제지 뭐 당장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 나오는 이유가 안 좋게 나온 이유가 이제 그런 쪽이잖아요. 그 실적에 대한 실망감. 3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반토막 났을 거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뭐 간단하게 추려봤는데 뭐 너무 오래된 것까지 다 볼 수는 없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LG화학 쪽이 안 좋은 리포트가 제일 많아서 LG화학 중심으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9월 16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쭉 뽑아왔습니다. 보면은 다 어렵다 뭐 추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장기적으로는 한 3년 뭐 늦어도 5년이면은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다라고 올해 계속 1월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보시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했을 때는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사고 해야 된다.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런 걸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빠른 거는 반도체가 좀 더 빠를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도 지금 반도체가 제일 빠르잖아요. MLCC랑 전기차 쪽 말씀드릴 때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느리니까 느리다. MLCC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돼야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느리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느리다. 반도체는 올해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정도면은 적어도 반도체 가격 하락은 멈출 가능성이 높고 3분기에서는 이제 하락이 둔화되는 정도까지는 나왔어요. 가파르게 내려오던 게 둔화되는 정도까지 나오고 아직도 약간은 하락 나오고 있다. 낸드 쪽은 조금 안정화되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하락이 조금 멈췄다가 다시 조금 밀리는 최근에 중국이 국경절 연휴로 일주일 쉬면서 좀 수요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약간 더 밀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텔에서 신규 CPU 아이스레이크 나오고 하면서 점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재고를 소진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반도체가 좀 빨라요. 느리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리포트에 녹여낸 거고. 자, 그러면은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울 거다. 예상 컨센서스 못 맞춘다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 의견은 근데 보면 다 바이예요. 지금은 그래도 매수 가격이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목표가는 보시면 49만원, 40만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요. 네, 현재 가격이 아까 30만원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죠. 29만 5,500원입니다. 근데 목표가 보세요. 현대차증권에서 49만원, 교보증권에서 40만원, KB에서 40만원, 미래에셋에서 50만원. 요건 좀 내려갈 수 있겠네. 유한타에서도 50만원. 바이인데 여기는 또 스트롱 바이에요. 유한타는. 자, 강력 매수라는 뜻이죠. 자, KTB에서 46만원, 키움에서 46만원, 삼성에서 38만원. 이렇게 30만원대만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38만원, 미래에셋대우 46만원, DB 42만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40만원 부근에 가있고 요거 39만원인데 체크를 안 해놨네. 대신해서 39만원 이렇게 제일 낮은 게 요거예요. SK에서 35만원까지 낮췄다. 네, 요것도 기존에 40만원대부터 해서 낮아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일 낮은 건 한 35만원 정도고 제일 높은 건 한 50만원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지금 당장 3분기는 어렵다라고 보지만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3분기는 어렵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SS 발주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 이슈가 있다고 했죠. 돈을 물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ABS 스프레드 축소하고 합성 고무나 이런 원재료 강세로 수익성이 악화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다 요 정도만 좀 추가하시면은 이래서 3분기 실적은 기대감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3분기 이후에 회복이 돼야 되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4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ESS 화재 저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데
원재료 부분이 해소되는 건지 스프레드 축소된 부분이 해소되는 건지 본인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3분기가 최악이고 4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거라고 했어요. 문제가 이제 충전 시간, 충전이 좀 용이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이제 뭐 빠르게 충전을 하고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배터리 용량이 앞으로 뭐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럼 충전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좀 급속 충전기를 좀 더 최신 걸로 바꿀 필요는 있다. 그리고 리튬이온 같은 경우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벌써 가을이라서 뭐 오늘 새벽만 해도 뭐 한 자릿수 기온을 뭐 가리키기도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애플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보면은 날씨 추워지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제가 사용했을 땐 그랬습니다. 요즘 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추운 날 리튬이온 전지는 배터리가 한 60에서 70% 정도 효율밖에 안 된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히터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히터까지 켜면은 뭐 주행 거리가 뭐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겨울엔 60-70%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면 배터리 뭐 용량이 늘어나고 충전 뭐 급속 충전기가 더 발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발전할 필요는 있다라는 개념이고, 뭐 타이어 같은 경우도 타이어 폭이 좀 좁아서 이제 접지력이 좀 안 좋다, 뭐 코너링 그립이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차 좋아하시는 분들 뭐 얘기고 이건. 그리고 브레이크는 차를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관심을 가질 거죠. 이거 안전에 대한 거니까. 브레이크가 스포츠 성향 쪽이 아닌 이상 브레이크가 조금 약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살짝 밀리는 감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고속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을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도 언제나 생각하고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은 안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뭐 i3 같은 경우도 100km로 달리면 제동거리가 40m라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브레이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실제 사용자분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요런 문제점. 그리고 고속으로 가면은 배터리 사용량이 좀 증가한다. 고속도로에서 배터리 사용량 증가. 계속 배터리가 빨리 닿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건 실제 사용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제 제가 의견을 좀 취합해봤는데, 그리고 수리 비용 같은 경우도 배터리팩 같은 경우가 뭐 이거 엔진을 가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500만 원 이상이니까 배터리팩을 가려면은 이거는 뭐 어려울 수 있겠죠. 1,500만 원 이상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떤 뭐 다른 방법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래 탈수록 이제 배터리 효율은 좀 줄어드니까. 근데 이거는 가솔린 차나 뭐 다 마찬가지죠. 오래 타면 연비가 줄어드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터리 효율 줄어든다는 거는. 그거는 굳이 뭐 전기차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정도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는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이제 뭐 디젤차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지고 하는 게 다 환경 문제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 탄소 제로에 대한 뭐 얘기를 하고 2040까지는 탄소 제로에 대해서 이제 뭐 목표를 잡고 있죠. EU에서. 뭐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이러니까 중국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이것만 하지만 화력 발전이나 좀 줄이지. 저 화력 발전이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매연 같은 게. 이런 거나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중국은 친환경 쪽으로 연구는 많이 해요. 연구는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연구 투자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화력 발전 쪽으로 엄청 많이 짓고 있지. 이게 돈이 확실히 이제 원가비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뭐 중국은 약간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에 많이 투자한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현재 많이 쓰는 건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도 뭐 기분은 나쁘고요. 편서풍 불면 우리나라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는데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가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면은 전기차 업종들이 왜 최근에 좀 어려웠고 문제가 좀 있었고 리포트가 왜 안 좋게 나온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를 봐야겠죠. 주가가 이렇게 밑에 있는데 아까 목표가 불러드렸는데 다 보면은 최저가 현재 35만원, 조금 더 낮아진다고 해도 뭐 34만원, 33만원은 되겠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리포트도 15% 이상은 15% 이상은 이제 뭐 수익을 볼 수 있다. 뭐 최대로 치면 50만 원이면 뭐 아유 감사합니다죠. 그렇죠? 50만 원이면은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거죠. 60% 이상 되는 거니까 60에서 70% 되는 거니까 5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당장은 요 한 35만 36만 원 요 정도까지만 해도 한 20%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때 요렇게 해서 20% 노리는 것과 주도주 쪽으로 해서 반등을 노려서 20% 노리는 것, 이 차이를 좀 보시면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밑에 있는 종목 지금 가격에서 물론 가격은 좋습니다. 지금 가격에 노리는 것보다는 뭐 주도주 쪽을 좀 보다가 나중에 밑에서 양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장대 양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캔들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캔들 강의의 장대 양봉 편을 보시면 되고, 장대 양봉에 이렇게 거래량을 조금 실어주면은 든든하게 실어주는 이 첫 번째 바닥에서 양봉이 나온다, 이때부터 관심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싸다라고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뭐 여기 양봉 아닙니까? 아예 좀 약해요. 이거는 거래량이 더 늘어야 돼요. 거래량이 적어도 이렇게 늘어줘야 그리고 이 양봉이 나올 때 바닥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나와줘요. 30만원 이렇게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다 이랬으면 지금은 매수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오지 않아요. 봉도 짧고 거래량도 없고, 그런 이거는 그동안 밀린 거에 대해서 소폭 반등 정도 나온 거죠. 크게 뭐 상승으로 전환하는 캔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LG화학을 말씀을 드린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 LG화학은 만약에 30만원 회복되면은 요건 말씀드리고 갈게요. 가격적으로 30만원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뭐 32만원 34만원, 얘는 뭐 계속 뭐 이것저것 의미 만드는 구간이 많아서 뭐 36만원 요런 식으로 30만원이 회복되면은 한 36만원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2만원 단위로 보시면 되고 저항을. 그래서 가능성은 한 36만원까지로 우선적으로는 소박하게 20%면 사실 소박한 건 아니죠. 대형주인데 소박하게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만원을 강하게 회복해 줘야 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는 LG화학보다는 나아요. 기존에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요거는 뭐 20만원만 안 깨지면 되는데 아예 뭐 한 22만원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레벨은 삼성 SDI가 더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중반부터는 계속 삼성 SDI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구간이니까 22만원 뭐 부근에서는 관심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24만원 저항을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전기차 분야보다는 주도주 쪽을 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본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 기업 자체의 가격에 대해서만 지금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가격 24만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굳이 순수하게 배터리 업체라고 하기가 좀 뭐해서 종합에너지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LG화학도 순수하게 배터리 기업이라기보다는 종합화학 기업에 가깝죠. 근데 배터리 쪽이 좀 이제 비중을 좀 싣고
거의 올인하다시피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LG화학은 배터리 기업으로 분류해 드리는데 SK 이노베이션은 투자 많이 하는 거는 뭐 다 동일하고 한데 너무 이제 뭐 덩치가 크죠. 이쪽 다른 쪽도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순수하게 배터리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6만 8천 원인데 18만 원 구간, 이 구간을 좀 돌파해 줘야 되는데 돌파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 종목도 LG화학만큼은 아니어도 올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올해 중반 이후로는 계속 아래쪽에서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8만 원을 좀 넘어가 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렇고 아직까지 좀 뭐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나 뭐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래서 뭐 코스모신 소재가 그동안 뭐 워낙 뭐 힘든 구간을 거쳐서 지금 유상증자 나온 것도 기업이 뭐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 문제로 증자를 받으면은 이거는 기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팔고 도망 나와야 돼요. 근데 공장 증설, 그러니까 MCN 쪽에 투자했는데 이 부분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신규 사업 쪽으로 이렇게 진출한 부분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기술력을.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담 요인으로 밀렸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 공장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가동이 되면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9,000원 회복 못한 게 굉장히 아쉽네요.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는 이 9,000원 구간을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해줬어야 되는데 도전을 했다가 살짝 밀렸습니다. 이 9,000원 회복하면은 이 기존의 9,000원대에서는 이렇게 지지받던 구간이라서 매물대가 있어서 요 부분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의미도 있고 9,000원 바로 아래 지금 한 8,850원 부근에 21선이 있죠. 21선을 또 빨리 올라타야지 얘가 이렇게 꼬리를 말아서 올려서 위쪽 가는 제가 버팀목이 돼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00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반등이 나온 건 일단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래량 실리면서 호재를 다른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군에서 이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기업이 지금 호재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재가 나왔을 때 좀 돌파해 줬으면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쉽네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서 매물 소화를 일부는 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서 돌파가 나온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코스모신 소재는 9,000원을 넘어가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위에 뭐 만원은 이제 그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니까 의미가 있고 그리고 12,000원 구간, 뭐 14,000원 구간, 뭐 16,000원 구간 이렇게 2,000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죠. 지금 전기차 종목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결론 내리면은 가격 메리트는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개별 호재가 기업 자체의 코스모신 소재처럼 개별 호재가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서 좀 지금 칸간에서는 또 이제 스몰 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어느 분야에서는 트럼프 재선될 때까지는 저거 합의 안 나올 거야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둘 다 뭐 타당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이 있을 바에는 그냥 좀 안전하게 뭐 저렴한 구간에서 뭐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매매하는 게 나는 뭐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면은 뭐 꾸준히 말씀드리듯이 그냥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를 수는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유하셔도 이 전기차 업종이 업황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최근에 악재가 좀 반영됐다. 근데 증권사에서 말하는 거는 4분기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에서 좀 뭐 긍정적이고 희망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쪽보다는 현재 그냥 뭐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전기차 쪽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도
뭐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3년,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시대, 전기차 쪽에는 좋은 시대가 온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요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전기차주 뭐 전 중장기 전망 좋다고 들어갔다가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얘 혼자 안 올라가고 있으면은 실망스럽잖아요. 같이 올라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남들 10% 갈 때 얘 혼자 2% 올라와서 빌빌거리고 있으면은 좀 아쉽잖아요. 아니면 안 올라가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뭐 견딜 수 있는 멘탈적인 측면이나 다 좀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올해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약간 테마성이 짙은 시장이었고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안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시장이었는데 이런 시장에서 나는 좀 수익률을 조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연말까지는 그리고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 뭐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나 뭐 이런 업황들은 내년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좋아지는 업황들,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개선되는 쪽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것.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좀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고 조금만 반등 나오면은 절반이라도 정리하고 이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래 성장성이 나쁜 게 아니라 당장 뭐 이슈들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판단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